사법 처리냐 아니면 사법 리스크 해소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법원의 시계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 위증교사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고비를 맞았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이 쟁점, 자, 최재원 기자 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위증교사 사건을 설명드리려면 검사 사칭 사건부터 먼저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지난 2002년 변호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KBS 추정 60분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취재 과정에서 고 김병랑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했고, 그래서 공무원 자격 사칭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검찰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 무죄를 위해서 전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면서 작년 10월 기소를 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위증교사 의혹이 되는 거죠. 이 김진성 씨는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고요. 이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는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전체 맥락을 들어본다면 이제 본인이 허위 사실을 얘기해달라고 종용한 적이 없다. 전체 맥락상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달라고 했지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재판에 나가 진술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 짜깁기 진술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증 교사 혐의에는 이제 핵심 당사자가 두 사람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는 위증을 법정에서 한 사람, 그러니까 위증을 실행한 사람. 다른 쪽에는 그 위증을 하라고 부탁하거나 압박을 한 위증을 교사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증을 실행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자백을 한 사람인데 이제 위증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은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이렇게 맞선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란의 발단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TV 토론에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쓴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이후 경기도지사직이 달린 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논란이 된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최초로 KBS PD의 반박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방송국 PD가 사칭해서 전화하는 것을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판 조서, 또 통화 기록 이런 게 나오면서 PD가 이미 수차례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를 시도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죠. 이재명 씨는 가끔 카메라 쪽으로 다가가 스피커에 귀를 대고 김병량 시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에게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하거나 간단하게 적어주거나 나중막 목소리로 보충 설명하고 만족한 답변이 없을 때는 자기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나와 있습니다. 판결문에. 자, 최백무 국장님, 네. 이제 이재명 대표는 참 여러 고비를 넘어오고 있는데 저것도 고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저때 그 이른바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게 뭔가 의무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위증을 하지 않았더라면 네. 그때도 이미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 크게 거꾸로질 뻔했잖아요. 그때도 아마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조치를 받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네. 왜 그러냐면 김진성 씨의 증언이 아주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KBS하고 김병량 성남시장 측하고 둘 사이에 네. 이 사건, 검사 사칭 사건을 이재명 대표가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자 이런 합의가 있었다. 이거를 김진성 씨가 이제 시인을 한 것처럼 지금 법정 증언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증언을 하기 전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김진성 씨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 여러 가지 아주 굉장히 긴 그런 전화 통화 파일이 있어요. 네. 그 파일을 이번에 법정에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본 거 아닙니까? 네. 자꾸 왜 그러냐면 자꾸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게 편집됐다. 네. 악마의 편집이 돼서 뭐 본인이 마치 무슨 부탁한 것처럼 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재판장이 그러면 한번 다 들어보자. 그래서 전체를 다 들어봤습니다. 네. 아마 그 결론이 이제 선고량으로 나올 거고요. 네. 그에 앞서서 오늘 이제 검찰이 구형을 할 텐데 사실은 그 녹음 파일을 아마 들어보시는 시청자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뭐 원래 위증이라는 게 위증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지는 않잖아요. 네. 뭐 여러 하여튼 그 변호사가 이 위증 교사죄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뭐 여러 가지의 수법으로 이제 그 부탁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변론 요지서를 보내줄게요. 거의 마지막에. 네. 그럼 결국 그대로 변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진성 씨가. 네. 뭐 이런 부분도 다 등장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오늘 검찰이 이 위증교사죄를 적용해서 아마 상당히 법에서 정한 상당히 중한 구형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몇 시간 뒤면은 한 5시간, 6시간 이 뒤면은 검찰의 구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TV조선에서는 계속 그 내용을 전해드릴 텐데요. 자, 김상일 대변인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본다면 검사를 사칭했다 이것은 대법원에서 일단 벌금 150만 원, 네. 그 이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네. 그런데 그 뒤에 네.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네. 이건 이제 무죄가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황들이 다 오늘 이제 검찰의 구형에 네.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그 위증으로 인해서 네. 어쨌든 그 죄에서 벗어났잖아요. 네.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고 네. 그 이후에 정치적인 이익,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어마어마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검찰 입장에서는 사법 질서라든가 어떤 사법의 안정성을 심대하게 해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중한 형량을 구형해야 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또 기소의 전략으로서 재판부에 어느 정도의 또 압박이 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네. 높은 형량을 구형하지 않을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징역형을 그렇죠.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 예, 예. 네, 결정적으로 2018년 당시에 이재명 대표와 증인 김진성 씨 간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위증교사 정황이 더욱 짙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당시 녹취록을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핵심은 김 비서관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는 KBS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너는 봐줄게. 그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네.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그냥 있는 대로 막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뭐 아니 뭐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필요하신 부분 그러니까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예,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예, 정도. 이게 좀 전체적으로 예.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식으로 방향을 이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시죠. 예. 근데 제가 얘기해놓은 내용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 해주시면 예. 제가 거기에 맞춰서 뭐 자, 마지막 말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쪽에서 바라는 바를 내가 이제 알아들었다 뭐 이런 뜻으로도 읽히기도 하는데요. 장현주 변호사께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재명 이제 대표는 이게 짜깁기를 한 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제 언론을 통해 알려진 녹취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공개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떠나서요. 일반적으로 녹취록의 증거를 이제 그 증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녹취록 전체를 듣고 그 말의 맥락을 찾아야 되는 것도 당연한 사실일 네. 겁니다. 사실 지난 공판기일 때도 검찰 입장에서는 그 녹취록 중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을 틀었는데 네.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이렇게 발췌본만 틀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반발을 했고 실제로 재판장이 전체를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서 전체가 재판장에서 이제 틀어지는 일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녹취록 전체를 들어보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이야기들이 정말 위증을 교사한 것인지 또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던 것인지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아무래도 위증 교사 혐의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성재준 의원께요. 그런데 이제 이건 오늘 뭐 검찰의 구형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1차적 판단이 한 번 있었어요.
그렇죠. 작년 9월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당시에 네. 영장 이제 실질 심사를 담당했던 유창원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이례적으로 긴 입장까지도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네. 당시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사유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봤죠. 네. 대북 송금 문제와 백현동 개발 그리고 이제 이번에 위증교사 이 세 가지였는데 네. 유창원 판사 같은 경우는 백현동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의심이 되나 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 있는 증거는 없다라고 봤었고요. 네. 대북 송금 같은 경우는 또 의심이 된다라고도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위증교사 문제 같은 경우는 소명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소명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범죄 혐의가 이제 그 판사가 봤었을 때도 어느 정도 일단 다 정리가 됐다. 범죄 혐의가 입증이 있는 되는 것 같다. 입증이 되는 것으로 이제 보인다라고 네. 하는 의견을 이제 낸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 소명된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그때부터 법원의 판단이 이미 나온 거 아닌가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증인이 이제 증언할 때 객관적인 사실에 반해서 얘기하는 걸 위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기억에 반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위증이다라고 아, 얘기를 하는 그렇군요. 것인데 네. 아까 전에 저희가 녹취록도 들어봤습니다만 이 지금 그 이제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김모 씨 같은 경우는 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수차례 씁니다. 네. 내가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변론 그 요지서까지도 보내주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법에서 얘기하는 위증교사의 딱 전형을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예. 기억이 안 난다음에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증언해달라. 이게 이제 딱 위증이 되는 것이고, 글쎄 이제 뭐 형량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가 위증을 했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자백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거를 다 제쳐놓고 2018년도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을 때 김모 씨 그분의 어떤 그 증언으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해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본다면은 검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높게 형량을 구형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김진성 씨는 그러면 구형량이 얼마고 선고가 있었다면은 선고 형량은 얼마쯤 될까? 네,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검찰도 이 사법부도 이 교사를 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형과 선고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위증을 실행을 한 김진성 씨에 대한 구형과 선고를 진행한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줄곧 검찰의 신작 소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요. 과거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최 국장님. 지난번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때 결심 공판에서 이제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한 최후 변론을 보면은요, 네. 그 앞서 했던 말하고는 조금 변화된 그러한 이제 변론의 그 전략을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지난 2년여 동안은 사실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 그다음에 백현동 용도 변경이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에 의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별로 변동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 결심 공판 때는 조금 변화를 줬어요. 네. 협박이 아니고 뭐 압박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 예. 그다음에 본인이 화가 나서 예. 뭐 7분 내에 그 말을 이렇게 축약해서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왔다. 뭐 말이 이렇게 꼬였다. 얘기를 했고, 예. 꼬였다고 얘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지난 2년간 그 본인이 그런 주장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의중교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본인이 그게 그 의중교사가 아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네. 아마 이런 부분에 어떤 변화를 줄 가능성 저는 뭐 없지는 않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혐의를 부분적으로 좀 인정하는 듯한 그런 태도 변화를 예상하십니까?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저는 그게 있든 없든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저희가 들어봤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육성으로 김진성 씨한테 이렇게 해달라. 물론 그 중간중간에 네. 사실 그대로 뭐 있는 그대로 뭐 기억을 되살려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보다 더 결정적인 부분은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나는 기억하고 있다. 본인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라는 표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 당시에 이 김진성 씨가 그 성남시의 그 백현동 로비스트인 김인섭 씨하고 일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저 때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그 이렇게 그 자리를 옮겼던 직후란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성남시에서 그 백현동과 관련한 이익 분배가 아직 안 끝났을 때예요. 아, 예. 근데 거기에 관여하고 있을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 백현동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진성 씨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요구를 회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만약 거기서 어떤 경제적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네. 이제 검찰의 구형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그 자기 상황, 김진성 씨가 자기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는 사람한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것도 위증교사 구형의 가중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혜주 변호사께요. 네.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때 검찰 구형 징역 2년이 나왔을 때 법조계를 비롯해서 뭐 정치권에서 많이 충격받고 놀라고 그랬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지난번 공직선거법 구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상당히 높은 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네. 따라서 많은 법조인들이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번에도 아무래도 이례적으로 높은 선고형이 구형되지 않을까, 구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도 그럴 것이 검찰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 전방위적인 수사를 거쳐왔는데 사실상 구형에서 높은 형을 구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본인들의 수사 자체가 정당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네. 저는 논리 구조상으로 봐도 오늘도 아마 거의 검찰이 구형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을 구형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대법원 양형 기준표를 보면 위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본 구형 범위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인데 네. 가중 요소가 있을 때는 징역 10개월에서 3년형까지도 구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가중 요소에는 물론 이제 경제적인 대가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 가중 중에는 위증을 교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검찰 입장에서는 가중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징역 3년 정도를 구형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대 형량이면 이제 징역 3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네, 장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은 11월 15일 선고 날짜가 딱 결정이 됐는데 오늘 위증교사 혐의 선고 날짜도 밝혀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예. 선고기일을 정하게 될 텐데 일반적인 우리가 형사 사건은 그러니까 결심 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선고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한데 네. 아마 재판부로서도 좀 더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1월 말 정도면 아무래도 선고기일이 잡히고 그날 뭐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그러니까 합니다. 선거법 위반 선고가 먼저 있고 위증교사는 그 뒤에 올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위증교사가 앞서 선고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뭐 11월 초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11월 중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재판 1심 결과가 2개가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